네, 생활 속 법률 상식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봐야죠. 네, 바른 노무 상식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가야 노무법인의 안정은 노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어떤 과제인지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억울한 마음의 상담을 의뢰합니다. 저는 3년 전 입사를 했고 당시 입사 동기는 단 한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갑이었고요. 아주 친했고 또 서로를 의지했죠. 다만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 친구는 지난해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 인사 발령이 나고 연봉 협상이 끝난 후 간단히 맥주를 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축하해. 이제 대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지? 아이, 뭐냐. 너도 승진한 건 마찬가지잖아. 그러네. 암튼 대리로 진급하니까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아. 어쨌든 오늘은 내가 쏠게. 아니야. 어차피 우리 월급 똑같은데 안 그래? 아, 맞아. 대리로 진급해도 연봉 고작 10%밖에 안 올렸는데 회사가 좀 잘 돼야 되는데 10%가 뭐냐, 그치? 10%? 지난번에 협상 때 그랬잖아. 너도 10% 아니야? 하는데 그때부터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전 5% 인상을 통보받았거든요. 그래서 전 그 다음날 바로 경영지원팀장과의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네, 태진 씨 웬일이죠? 팀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일부러 알아본 건 아닌데 우연히 윤서희 대리 연봉을 알게 됐거든요. 이번에 10% 올려주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 그게 말이야. 아니, 제가 이미 올려준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화나는 건 그때 분명히 모든 직원이 회사 사정상 5% 동결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서류상으로도 그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왜 윤 대리만 다르게 적용됐는지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게 윤 대리는 결혼도 했고 우리 회사에서 기혼자를 상대로 뭘 해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조금 챙겨준 거야. 하면서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제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건만 이렇게 뒤통수를 맞아보니 배신감이 드는데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상담 의뢰자는 연봉과 관련된 상황으로 아주 억울해하고 있는데 태진 씨 혹시 이런 일 겪으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감정이 이입되셨어요. 네. 아니, 똑같이 출연료를 올려준다고 했는데 네. 더 많이 올려준 경우가 실제로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생각이 막 나네요. 저희는 그러지 말기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오픈합시다. 같이 가요. 네. 그래요. 근데 이 상황이 사실 직장인들에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따질 수 있는 사항인 건가요, 노무사님? 사실 지금 사례에서 얘기할 때 태진 씨가 감정이입 했듯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임금 그렇죠. 부분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정해져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정당해야 되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 국가로 인해서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만약에 동일한 근로를 하고 또 같은 시기에 승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임금을 달리 정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왜 그렇게 정했는지 회사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네, 내용상 들어봤을 때 분명히 부당한 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요목조목 좀 따져볼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임금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이 정확한지 따져봐야 됩니다. 판단 기준이 되는 요소는 판단 요소, 그리고 평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급 시기, 그리고 지급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명확하게 취업규칙 그리고 단체 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당한 기준 없이 지금 사항과 같이 명확한 기준 없이 달리 정했을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균등처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판례에서도 동일한 근로 조건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당하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연봉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기혼자이기 때문에 더 줬다라고 회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연봉을 올려주는 데도 있어서 뭔가 확실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사장님 입장에서도 더 마음에 가는 근로자가 있고 그 근로자한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죠. 네. 하지만 그 회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은 이 정당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특정 근로자에게 임금을 더 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신뢰가 깨지게 되고 그럼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기혼자에게 10%를 더 주고 싶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기혼자에게 10%를 더 준다는 내용이 취업 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뭐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임금의 10%를 가족 수당으로 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기혼자들이 왜 저한테는 뭐 10% 안 주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줘야 되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줄 거면 이제 사규로 확실하게 명시를 한 다음에 더 줘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사규로도 정해져 있지 않고 정말 사례처럼 연봉 차등 지급에 따른 만약에 퇴사를 한다 치면 이건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네, 사실 그 연봉에 대해서 지금 뭐 사례에서는 서로 술자리에서 얘기하다가 오픈된 예, 경우인데 회사에서는 간혹 연봉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당사자끼리 정한 다음에 비공개로 하자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하고 이 비공개를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될 준수할 의무로 규정해 놓은 경우에는 만약에 서희 씨가 그렇게 오픈해 버렸으면 그거는 이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입이 좀 싸요. 네. 그거는 또 별개로 만약에 이 균등처우 위반으로 이분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는다. 그랬을 예. 경우에는 회사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퇴사는 원하는 때 언제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로 퇴사를 했을 경우에 실업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안의 경우에 정말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본인이 10%의 임금 인상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사업장한테 임금을 달라 요구를 하고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실제로 노동부에서 임금을 지급해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지급을 안 했다. 그랬을 경우 임금 체불을 이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과정이 다 노동부에서 인증이 돼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신청이 가능해서 지급받기까지 어떤 경우가 가능할까요? 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근로자는 일할 의사가 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 그럴 경우 실업급여를 망했다든지. 네, 그렇죠. 그럴 경우나 아니면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90일에서 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는 또 본인이 받던 임금의 50%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범위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에서 최대 4만 원까지 너무 임금이 많은 경우에도 예. 4만 원까지 일일 계산이 되고요. 하루에? 그리고 만약에 30대로서 월 200만 원으로 한 2년 근무하셨다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20일 정도 되고요. 네. 이 기간 동안 총 39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연봉은 뭐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받는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잘못 알고 있는 연봉과 관련된 상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연봉제가 IMF 이후에 성과주의 열풍이 불면서 들어왔는데요. 네. 미국에서 사용하는 연봉제 개념이랑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연봉제 개념이 실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네. 미국에서는 성과 능력에 따라서 개인이 그 능력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한 달 동안 1년 동안 줄 임금을 계약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1년 동안 줄 금액을 12분할로 나눠서 네. 주는 거죠. 계약서에 간혹 많은 기업에서 사용했던 경우인데 퇴직금도 연봉액에 포함해서 산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년 연봉액이 3,900만 원이다.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임금은 3,600만 원이고 퇴직금이 300만 원인 경우죠. 이럴 경우 계약서에 명확하게 300만 원이 퇴직금이다라고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근로자가 퇴사했을 때 퇴직금 달라라고 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싹 모른 척하고 있다가 달라고 그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런 걸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지만서도 아무튼 이 부분을 반드시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연봉 테이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임금이기 때문에 좀 당부하시고 싶은 노무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기업 측면에서는 능력이 뛰어난 근로자에게 임금을 많이 주고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근로자는 또 자신의 능력만큼 인정받아서 임금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기업에서는 핵심 인재 확보, 근로자는 또 사기 도모되고 일에 더 몰입할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능력과 근로자의 성과를 정당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이 객관적이고 정당하고 또
합리적이야겠죠. 따라서 그 판단 요소가 무엇인지, 평가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평가에 따른 임금의 적용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급 시기, 그리고 지급 내용, 적용률에 대해서 명확하게 취업 규칙과 단체 협약에 명시해서 이런 앞의 사례와 같은 그런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생활 속 법률 상식은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느낄 수가 있는 연봉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안정은 노무사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